드세요. 자, 지금부터 카운트 시작되겠습니다. 꼼수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장희영, 서민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 분 나오시길 기다려 주셨고, 오늘의 주제는 허경영의 빅픽처. 무려 장희영 교수님 8억 4천만 원이에요. 선거 보조금을 일단은 받았는데, 이게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것도 정치부 기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여성을 많이 추천하기만 하면 돈을 주는 건데 그게 8억 4천만 원이에요. 이거 허경영 대표의 빅피처 아니었냐. 내가 사실은 자세하게만 막 저는 종을 잃어버렸어요. 국민의 세금 같은 돈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금액이 8억 4,200만 7,96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핏 받기는 워낙 허경영 그 대표가 전 총재라고도 불렸던 이분이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었고 이런저런 돈 얘기를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획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개처에 들어온 다음에 이게 뭐지 싶어서 선관위 전화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본인도?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정치부 출입했던 기자도 몰랐고 허경영 본인도 몰랐다. 제 생각에 지금 대부분 몰랐을걸요. 이 돈이 뭐예요? 근데 선관위 얘기로는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자신들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상 최초로 이번에 한번 써봤다라는 이야기를 선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받게 된 과정이면 여성이 30%,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전과자도 있고 전과자 중에서도 단순한 음주운전 이런 게 아니라 아동 성추행,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엄청난 범죄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래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받는다. 기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과자 한두 명이 있다고 우리가 처음에 전과자 있는지 압니까? 몰랐잖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출마하겠다는 사람 보고 전과 기록 가져와 이럴 수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과 기록이 있어. 그거를 욕을 해주면 됩니까? 전과 기록 이야기한 사람들 저주를 받아라. 전과 기록 이야기한 언론은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따지면 이 제도를 2004년에 만들어 지금 처음 쓰여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너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린 여기 좀 한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 게 범죄자는 어느 당에나 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성추행 그분은 범죄자는 어느 당에나 있다. 성추행 그건 그 남자분 얘기고 이번 여성 후보들 그러니까 이게 여성 후보들 때문에 받게 된 것이고요. 여성 후보들이 성추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그동안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이 여성을 그렇게 많이 공천한 당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소수자 진출 제도는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여성을 4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될 정도로 철저히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이제 그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을 많이 공천해서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건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허경영 그분이 이제 사기치고 기이한 행동하신 거 제가 다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걸 왜 형이 사과를 해? 배당 왜 형이 사과를 해? 당원 맞으시죠? 형님 왜 그러세요? 배당금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당도 열심히 받으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거보다 왜 61억 미래통합당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 의원 꺼주기로 이 받은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양당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원 꺼주기. 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이 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허경은 국고 보조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훨씬 많이 받았고 미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큰 그림, 빅픽처를 보세요, 여러분. 빅픽처. 그래요. 우리 이번에 전국구 10원도 안 받았어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 전국구 1번도 있지만 1번이 의사인데 내 돈 10원 받았나?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 자, 8억 4,200 여성 후보들한테 10원도 안 남기고 다 놀아줘서 안 놀아줘. 남는 돈 올려보내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남는 돈은 여러분이 콩탁금 낸 걸로 1,500만 원 낸 거에 썼다 그러면 되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지시했어. 맞아요. 우리 직원이 잘 모르고 중간에 남은 돈 여성 후보들 보내라 이랬는데 그건 잘못이야. 여러분이 콩탁금 1,500 냈을 거 아니야. 그거로 충당하면 되는 거야.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중앙선관위에서 그 해석을 받아냈어. 맞죠? 스타 서민 교수님이 좀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앞서서 허경영
예. 그러니까 국민배당금당이죠. 그 당만 국민혁명배당금당. 혁명배당금당. 제가 이제 그 당으로 인해서 이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서민 교수님 말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8억 얼마라고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8억이 맞아요. 넘는 돈을 맞아요. 받아서 놀라지만 그럼 현역이 있는 당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느냐. 지금 이런저런 나오지만 그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100만 원 나눠주니 10만 원 나눠주니 이거 가지고 한 가구당 얼마 받으니 지금 우리는 이 10,000원 단위,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이거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지금 온 국민이 갑자기 계산기를 들어야 되고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허투루 쓰이는 돈들이 어쩌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맞아요. 저는 국회의원들 월급 얼마죠? 세비 뭐 반납하는 저는 사실 시의원, 도의원들 뉴스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가 이러겠습니다라는 얘기 저는 미담 뉴스 한번 전하고 싶은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저런 것들로 봤을 때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에게 이제 세금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좋은 후보를 공천한 당에게 여성을 이렇게 많이 공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여성들을 이렇게나 많이 공천해 주셔서 좋다라는 어떤 취지로 지원이 된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 의원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당이 과연 한 명 한 명을 고심해서 공천을 했느냐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공천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세금을 준다는 게 물론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이 받은 다른 보조금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세금 1원에 한 푼이 중요하니까 그런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다 1,500만 원씩 기타금 내고 들어온 거고요. 그 국가 통합 배당금당 있지 않습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이 당이 지역구 후보 얼마 낸 줄 아십니까? 230명 냈어요. 230명. 무더기로 냈어요. 거의 민주당 235명과 거의 빚값 맞먹을 정도로 많이 냈는데 그분들이 1,500만 원씩 냈어요. 그럼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 이득이라고 이거. 선관위 이득이다. 훨씬 소위금이 훨씬 우리가 갖다 부은 거지.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진짜 국가혁명배당금 당원 아니죠? 절대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에요. 선서라고. 아니, 물론 이번에 찍을 거긴 한데 당원 아니야. 당원 아니고. 당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혜영 교수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을 이제 한다면 다 이런 좋은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일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제도 혜택을 보는 거라고. N번방 사건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유머와 위트와 해악이 같이 돼 있는 발언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고 그만큼 제도로서라도 악용되는 사건은 적을지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라라는 어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도 계산 두드려 보니까 그러네요. 받은 것보다 낸 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네요. 일단 국가는 이득을 봤다. 1,500만 원씩. 팩트만 말합니다. 국가는 이득을 봤다. 훨씬 이득 봤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본방에서 미처 얘기 못했는데 돈을 낸 사람들은 여성 후보들이잖아요. 근데 이 8억 얼마를 받은 건 그 후보들이 아니라 황영영 대표의 당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우리가 뭐 꼼수 이야기도 하고 법대로만 맞으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얼마를 누가 손해 보고 이득 보고 이 문제로 따지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 계산적으로 또이려봤더니 우리가 얼마 더 벌었어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된 돈 1,500만 원과 당이 받는 이 8억 얼마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만약 의원들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걸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민 교수님이 지금 자꾸 편을 드시니까 저도 살짝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너무나 세게. 잘못된 논리들이 많이 지금 이 가운데 드러났다. 전 오히려 이번 허경영 무슨 그 배당금당에서 이거 받은 것 때문에 이게 드러난 것 하나, 그거 하나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서민 교수님의 어떤 유머와 위트와 해악의 연장선상에서 뭐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아니 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공모했던 사람도 비례대표로 내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만든 정당에도 국가보조금이 가고 부동산 투기를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의혹을 받는 사람의 정당에도 되는데 뭐 이것쯤이야라는 얘기도 있다. 특정 정당 얘기한 게 아니라. 특정 정당 아니에요. 아니 범죄자는 그러니까 아예 뭐 어떤 의혹이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다 이런 거를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 몇 명의 저희 당 후보들을 가지고 이 전체를 폄하하면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저는 이게 하여튼 모든 정당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성을 많이 공천해서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 8억 얼마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많이 당선이 되고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너무. 한편 이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우리 아까 본방에서 충분히 못해서 네. 특히 지금 선관위가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민주당 본대랑 더불어 시민당 이제 직영점이 같이 공동의 선대위로 선거운동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같은 당이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두 당은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선대위를 하는 건 이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대놓고 해도 뭐 어차피 다 그놈이 그 당이 그 당인데 그 당이 그 당. 그냥 그놈 안 되고 뭐, 그 당이 그 당. 예, 어차피 그 하나하나 행동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별 의미는 없고, 근데 좀 몰랐는데 이 선관위 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도와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돕겠구나 싶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허용되면 당연히 뭐 공동선대위 허용해도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선관위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법조문대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니 애초에 그럼 선관위가 아니 지금 선거법의 취지와 위성정당은 다르지 않느냐 그게 본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두 당이 같이 선거운동하는 건 안 된다. 어떤 본류에 대해서 선관위가 침묵하고 뭔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약간 좀 뭐 이상한 분위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꼼수란 단어는 이제 안 쓸게요. 좀 비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렇게 무슨 양당 위성정당이 모두. 이런 것들 만드는 것 자체를 불가한 게 선거위원회가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나서 이제 와서 선관위가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니 그것까지 허용하면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로는 위법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꼼수 부릴 수 있잖아요. 아까 대책 나왔잖아요. 우연히 만났네요. 서민 교수님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닌데 우연히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앉아있네요. 이거 무작위로 돌직구해서 우리 같이 앉아는 거예요. 우연히 네. 파라면서 같이 입었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을 다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 너무나 많은 이런 꼼수들이 지금 난무한 세상에 살다 보니 예전 같으면 허경영 총재 당이 얼마를 받았으면 빅 뉴스가 됐을 텐데 이제는 맞아. 크게 이게 충격으로 안 돌아와요. 이게 허경영 뉴스가 큰 만에 뉴스가 하나 안 되는 거야. 꼼수를 부려서 예. 일부러 빅피처를 그려서 8억 얼마를 받았다 한들 더한 것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언론이 너무 허경영을 이게 어떤 정치인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기인으로 보는 거가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이 배당금당 이런 거 이름도 그렇지만 이분이 원래 국민한테 맞아요. 돈 주는 거 이걸 애초부터. 제일 맞아요. 먼저 주장했던 분이고 이게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평가를 받아야 재평가돼야 되는 당원 아니시죠? 당원 아닌데 국민혁명 배당금 제가 당원 아니죠? 2007년에 그분을 찍고 나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당원 아니다. 당원 아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쯤에선 돌직구 한마디 해야 돼요. 현재 양당의 모습 보면 그때 어쨌든 지금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선거법이 사실은 무효화된 거 아닙니까? 무효화된 거죠. 지금. 무효화된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무실이라는 그러니까. 단어죠.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군소 정당이 몇 석을 배출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거의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통과되기 전의 상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취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근데 그런 와중에 대선 공동 선대 이건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들보를 보지 않고 정말 정말 작은 그런 미꾸라지만 잡는 그러니까 멧돼지 놔두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형국이죠. 멧돼지 놔두고 네. 선관위가 취지를 살리려면 소속됐던 의원들이 탈당을 했든 뭐랬든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그냥 대놓고 만들어 우리 한 편이 운동도 같이 해 공관위도 같이 만들어 선대위 같이 만들어 이런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게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이건 좀 씁쓸한 일이에요.